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즉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그 불편한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미국에서 안경 맞추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력이 나빠서 안경 끼거나 컨택트 렌즈 착용하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 안경이나 이 컨택트 렌즈 한 번 맞춰서 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를요. 한국에서는 안경점에 가서 거기서 바로 안경사 통해서 시력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더라도 내 시력만 알면 바로 얘기하고 안경이나 렌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먼저 검안사에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안사한테 검사 받으려면 그냥 바로 안경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예약을 잡고 가는데 스케줄이 꽉 차서 예약을 바로 잡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저희 안경점들은 거의가 다 이 뭡니까 검안사가 그 안경점 안에 있어요. 아, 이곳에요. 아, 이곳에. 네, 그런 네. 곳이 많죠. 근데 네. 어쨌든 거기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검안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검안을 하고 이제 렌즈나 안경을 맞추려고 해도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게 가격이에요. 네, 엄청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미국에서 안경 맞추거나 렌즈 맞추면 네. 너무 비싼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검사 비용도 비싸고요. 안경이나 렌즈도 꽤 비싼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식 수술을 한 상태여서 지금은 안경이나 렌즈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학생일 때는 미국에서 검안사 찾아가서 검사하고 또 안경 렌즈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허. 방학 때 한국 가면 그때 대량으로 사갖고 와서 네. 있거나 아니면 한국 못 나가면 붙여달라고 부모님께 하거나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나가시는 분한테 이 도수 맞춰서 렌즈 좀 사다 달라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안경이나 렌즈 한번 사려고 할 때 그 절차나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 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하더라고요. 네. 이 소식은 이제 애틀랜틱이 이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네, 야스차 몽크 애틀랜틱 기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먼저 소개했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자는 안경을 안 쓰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안경이나 렌즈가 따로 없었고 바로 안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안경 사려고 인근 지역의 검안사 측에 다 연락을 해봤는데 당장 검사 가능한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 중에 그 시력 맞춰 넣은 선글라스 있죠? 네. 그게 네, 네. 있어서 그 선글라스 끼고 며칠을 다녀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지적한 건 이거예요. 다른 나라가 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유독 미국만 검안사의 진단이 있어야 안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처럼 안경점에 바로 들어가서 안경이나 렌즈를 살 수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몽크 기자는 페루,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거주도 했다고 했는데요. 이곳에서 안경이나 렌즈 구입하는 건 미국보다 훨씬 더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시력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시력을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안경이나 렌즈를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드러그스토어에 가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렌즈를 직접 찾아서 사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국만 지금 안경 맞추는데 절차가 까다로운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면 단순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건강상 눈에 이제 이상이 생긴 게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허. 그래서 시력만 갖고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기보단요. 다른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초기 단계에 잡아 고친다는 설명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거만사나 안경업체가 내놓은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눈치채셨겠습니다만 거만사와 안경업체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제화해 놓은 겁니다. 미국 거만사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협회의 바바라 혼 회장은 전 세계 22억 명이 시력에 손상을 입었고요. 이 가운데 최소 10억 명은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 정책 입안자들, 미디어, 그리고 대중까지 눈 검사를 더 많이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이 안경점에서 듣고 계시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검사하게 함으로써 안경을 못 맞추는 또 미국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몽크 기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네. 꼬집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검안사에 예약해서 며칠 기다려 가서 비싸게 검사하고 안경 렌즈도 좀 비싸게 사고 이게 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보험이 있는 주민들도 사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이 다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력이 나빠져도 오히려 눈이 잘 안 보이는 채로 그냥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주민들도 적지 않고요. 그럼 과연 그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이 결국에는 거만사다. 안경업체의 배를 좀 더 불려주기 위한 거란 지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검안사들한테 검사를 받지 않고도 안경을 맞출 수 있다면 검안사들의 소득이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다고 네.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안사는 또 안경업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한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검안사들이 보통 이제 안경점에 상주하거나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한테 여기서 안경 맞추라고 하기 쉽고요. 그렇게 환자가 거기서 진짜 안경을 맞추거나 렌즈를 사면 그렇게 안경점에선 그 검안사한테 인센티브를 찔러주는 경우도 있다고 몽크 기자는 밝혔습니다. 공생공사네. 네, 이건 스펙세이버와 같은 대형 안경점 체인을 비롯해서 몰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그런 작은 안경점들까지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 렌즈 값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의 한국 안경점들 여기 지금 LA에 있는 곳만 네. 봐도 대부분 보면은 다 친척들이 다 검안사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주인이 직접 하시든지 뭐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점은 우리 한인 사회의 안경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검안사와 안경업체들의 이득만 챙기다가 보면은 그로 인한 전체 손실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시력이 나쁜데도 만약 바로바로 안경 렌즈 이렇게 못 맞춰서 그냥 지대면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불편하겠지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 적힌 게 안 보여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눈이 안 보인 채 운전하다가 뭐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위험하기도 하고 손실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화제를 전환을 해서 유방암하고 관련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저처럼 이제 흰머리가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만한 내용인데요. 이 유방암 발병과 염색 횟수가 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정말 염색하세요? 네. 오.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염색 그리고 유방암과의 상관관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닌데요. 근데 그동안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약간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사람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진행된 연구여서 더 주목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국제암 저널 최신호에 실린 건데요. 자주 염색하면 최고 60%까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여기 이제 permanent hair dye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머리 염색하는 게 있나 보죠. 오, 그래요? 네, 그런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머리를 펴는 그런 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색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 9% 더 높였고요. 특히 흑인 여성들의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흑인 여성들은 45%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백인 여성들은 7% 더 높았고요. 근데 이게 1, 2개월마다 염색을 더 자주 하는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해졌습니다. 네. 백인은 8%로 1% 정도 올랐는데요. 흑인들의 이제 발병률은 60%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염색약 가운데 어떤 성분이 이 유방암 발병 인자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수행되진 않았습니다. 또 왜 흑인에게 유난히 이렇게 위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지 그 원인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유방암이니까. 네. 근데 유방암이니까. 남성들도 유방암이 있긴 한데 대개는 이제 여성들한테 더 많이 음. 치중되는 얘기겠죠. 예. 네. 백발로 살아야 되나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머리를 펴는 화학약품도 유방암 발병하고 그건 연관이 있다 하셨잖아요. 흑인 여성들이 많이 많이 할 하죠. 것 같은데. 네, 곱슬머리 맞습니다. 곱슬하니까 그걸 피는 거. 네, 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30% 이상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게 퍼센테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높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인종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다만 이제 담배와 방사능과 비교했을 때 이런 헤어 제품의 실질적인 암 유발 위험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개연성일 뿐이고 뭐 비만, 칼로리 과소비, 운동 부족 등이 보다 확실한 유방암 인자란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성분들 저 염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브라운으로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컬러 또 많이 넣는 분들 많으신데 좀 조심들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